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7번이 됐건 10번이 됐건 제가 넘버링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가지고 계시다가 주변과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요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15분만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써온 것 중에서 1, 2, 3번만 하면 괜찮아요. 요건 이제 좀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어서 또 내일이나 다른 날도 4, 5, 6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가 1년 범위를 매겨서 헌재 결정이 왜 휴지인가를 제가 헌법 학자로서 논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논리 전개에 모순이 없기를 여러분 바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적법성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어디에 기초하냐면 문영배가 당일날 선고한 판결 요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순서대로 제가 공격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첫째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좀 이제 이게 법조문 얘기가 나오니까 지루하시던지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여기부터예요. 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 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게 뭔가면 대통령의 비상경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한다면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논리가 이어져야 맞죠. 당연하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위원을 심사할 수 있다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오느냐? 다음이요. 비상계엄 선포는 첫째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므로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 특히 상황 요건, 이 상황 요건은 뭔가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 요건이에요.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 특히 상황 요건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자제되어야 하나. 이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본다면 헌재가 사법적 심사를 자제해 옳다는 뜻이죠. 그래야 논리가 맞죠. 그렇죠? 자제되어야 하나, 그러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의 판단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문장을 작성해 오는 것이에요. 제가 어거지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영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특히 왜냐면 이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이게 판단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법부 심사가 자제되어야지만 위헌 위법 여부의 판단이 모두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헌법을 보면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 심의를 거치고 부서를 받아야 되고 국회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하더라도 적극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위헌 심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무회 심의와 부서와 그 다음에 국회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요. 오늘은 뭐 몇 개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다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영배는 뭐라고 떠들냐면 현행법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이 법은 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그래서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 둘째 줄입니다. 국회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 소추 의견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런 논리 정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이요. 여기서 보충 의견을 쓴 인간들이 있는데 이 뭔가 보충 의견은 결론은 동의하는데 나는 조금 그 이유를 좀 달리한다. 그 보충 의견이 있는데요. 좀 보면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루어진 탄핵 조치 의결은 탄핵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비록 법 규정이 재량으로 규율하고 있더라도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루어진 탄핵 조치 의결은 매우 부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건 보충 의견이 아니라 제가 쓴 거예요. 보충 의견을 쓰려면 물론 법에서 법사위의 조사를 필수적인 조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은 직무정지를 가져오는 것이고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감안해 봤을 경우에 비록 법에서는 필수적으로 조사 의무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예컨대 법사위가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탄핵 여부를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참고로 미국의 예를 말씀드리면 닉슨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될 뻔하다가 본인이 사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어떻게 했냐면요, 상원 특별위원회에서 1년을 조사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6개월을 조사를 더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조사한 연후에 보니까 이 닉슨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 그래서 탄핵 소추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것이.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전체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진퇴 여부를 결정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마당에 법사위가 조사도 하지 않고 언론에 나오는 지라시만 가지고 예컨대 했단 말이죠. 그것을 과연 우리가 정당하다 볼 수가 있겠냐의 뜻입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이 보충의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보충의원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규정이 재량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매우 부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거기서 개진돼야 되는데 이 재판관 이 인간들이 어느 한 놈도 이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견을요, 이거 성북구죠. 성북구 구급 공무원 자르듯이에요. 구급 공무원도 여러분 강력하게 신분 보장이 되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저렇게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려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는 것입니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헌법재판소는요 아주 지극히 법대 1학년 수준으로 이 판결문을 쓴 것이에요. 자 보시면 418 첫째 줄입니다.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불성립이라는 말을 헌재가 따라 쓰고 있는데 이건 우원식이가 첫 번째 12월 7일이죠. 7일날 부결됐을 때 부결인데 우원식이는 그걸 불성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미친놈 아닌가. 제적 3분의 찬성이 안 됐으면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근데 불성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저거부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헌재는 그걸 꾸짖지도 않고 불성립 되었지만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 419회 임시회의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니 이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를 간단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판결문을 보면 매우 형식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배신자 정영 씨는 뭐라고 보충의견을 썼냐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게 개소리 아닙니까? 아니 다 죽은 다음에 무슨 입법이 필요하고 뭘 그래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 절박한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문제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입법이 필요하다.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정영식이가. 저거 알고 정말 다음으로 보면요. 제가 뭐라 썼냐면 첫째 불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각되었다고 써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형식적인 해석이에요. 법과대학 1, 2학년 수준의 일사부재의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일사부재의 정신을 똑바로 안다면 자 보세요. 이건 일반 의안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의안인 경우에는 회기를 달리해야만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 의안이 아니라 파면 징계를 요구했단 말이죠. 거기서 기각이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직장을 근무하는 도중에 저에 대해서 이 기관이 저에 대해서 파면을 요구하는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건 징계 사유가 안 된다라고 기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 끝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제가 파면 사유가 또 발생해서 그 사유로 파면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사연이 바뀐 바가 없는데 동일한 사유로 예컨대 동일한 사유로 또 회기를 달리해서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고 그랬다. 이것은요 일사부재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 파면 요구했는데 기각되었으면 새로운 사유가 발생돼야 되는데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구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저희의 이 논리전개가 무리한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영구 씨가 다음이요.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저는 주길로 맞아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이 뭐 날마다 오는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 존망의 위기 시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정말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맞아요. 저 말을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알른이 죽지. 무슨 유머 한마디 해도 돼요? 뻗치는 대로 해버려. 아니,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른이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병원에 안 가.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 자식 상팔잖아.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보약이 밥이다. 밥이 보약이다. 마지막으로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학생 하나를 가르치면 영어를 하는 우선님 힘드신 분 때문에 제가 유머 한번 했습니다. 더 해보세요. 아니 유머가 아니라 이제 다음 장면 다음이요. 가장 우리가 열받는 장면이 이건데 내란죄를 처리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 펄펄 깼잖습니까? 국회 소추 의결할 때는 내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컨대 대통령을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짓 뉴스가 도배를 해서 정말 눈 뜨고 TV를 보지 못할 정도로 거짓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래고서 그 내란 혐의가 정말 있나? 그래고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소개가지고 내란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작 헌법재판소 가서는 내란죄를 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얼마큼 말에 장난을 하는가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말을 싹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 등의 형법 위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바꿨느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해서 다룰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 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적용법 조문을 철회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요. 저게 말장난이면서 왜 거짓이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오늘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쟁점이 딱 5개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게 첫째가 뭐냐?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두 번째, 포고령 1호가 위헌인가 아닌가. 세 번째, 국회에 이 봉쇄를 했던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 네 번째, 정치인 체포 등을 한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 선관위를 개혁문에 들어간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 그랬거든요. 이 5가지가 쟁점입니다. 근데 말은 저렇게 했지만 실제로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 내란에 내자도 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저렇게 말을 이 헌법위원회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을 보겠다라고 말장난하면서 실제로 적용법 조문을 처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속 터진 게 뭐냐? 다음이요. 보면 그건 다음에 나오구나. 일단은요. 제가 세 줄에 썼죠. 내란과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내란은요. 제가 써놨죠. 형법상의 2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국헌 문란과 폭동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비상계엄은요.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허용된 비상대권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내란의 문제를 헌법 조문에 포섭해서 다룬다는 말은 그런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5가지 쟁점을 보면요. 내란의 내자도 없지요. 그렇죠? 다 비상계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문제를 다 빼고 있잖아요. 내란 문제를 집어내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인데 참 속 터지는 것이죠. 예, 다음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도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라냐면 야 탄핵수조 의결할 때 내란죄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탄핵수조는 의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 주장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는 것이. 그건 그 가정이지 실제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정확하게 내란죄를 뺐으면 정말 가정적 주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요. 그 안건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보내놓고 국회가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내란죄를 빼고 다시 한번 판단해보라라고 헌재가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야 진짜 이게 화끈한 아유 하나님께서는 참 벼락을 너무나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덜너덜한테 한 번에 그냥 치시면 되는데. 자 다음이요. 자 시집줄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는요. 첫째는 여러분은 법 전문가 아니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의 논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비춰봐서 이해가 되느냐 이 뜻이에요. 안 되죠. 또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되지가 않는 뜻이에요. 아니 가정적 주장인지 아닌지 따져보려면 헌법재판소는 야 그러면 이 돌려보내서 국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판단을 받도록 하고 그래도 소추가 의결됐다면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멍청내 편을 들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휴지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 없나? 이게요 지금 이제 다 끝나옵니다. 이 지금 이런 논리가 어디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을 보면
위증한 사람은 처벌됐고 교사시킨 사람은 처벌이 안 됐어요. 그것도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네. 아니 부탁했는면 처벌 안 받고 내가 스스로 그러면 처벌받으려고 위증을 합니까? 아유. 두 번째는요, 지난번 선거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조를 보시면요, 몇 조부터 보겠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둘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재판은 뭐냐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재명이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은 의견이 맞아요, 실제로. 그것만 잘라서 보면. 그런데 이걸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요. 판례를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셋째 줄입니다. 국토부로부터 뭔가 상향 조정, 넷째 줄이요.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선거 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 후보자가 이 사항은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당선됐어요. 당선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허가받은 사실이 없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서 의원직이 상직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이 실제 사건입니다. 선거 때 이 후보자가 국토부로부터 허용을 받았다는 말을 진술을 했어요. 자기가 받아냈다 그랬어요. 당선됐어요. 끝난 다음에 보니까 국토부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이 없어요. 너 허위사실 공표야.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나는 직무유기가 될까봐 할 수 없이 상향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50명 공무원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강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면 이건 허위 사실의 공표로 봐야 되는 것이죠. 논리가 똑같잖아요. 이거 갖다가 그 판사 이 인간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그 진술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 그럼 지금 위증유사 사건도 개판이고 선거법 위반도 개판이고 헌법재판관 결정도요 말의 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지에 불과하다, 휴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목사님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는 명백한 사기 탄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문제를 반드시 투쟁에 의해서 언제 고쳐줄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로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